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엑스페릭스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슈프리마 아이디에서 사명이 변경된 종목이죠. 그런데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상한가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가 오늘 장에서는 지금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 될까요? 네, 일단 이 엑스페릭스는요, 바이오 정보를 등록을 하고 인증하고 활용하는데 필수적인 각종 디바이스와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이 올라갔고 정말 이슈를 탔었던 종목이죠. 일단 무상증자 이슈였습니다. 앞서서 이 엑스페릭스는요, 구주 한 주당 신규 6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었는데요. 이 공시에 따르면 신주 배정 기준일은 26일이고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7월 21일입니다. 특히 23일은 권리락 효과가 발생했던 날인데요. 그 이후에 이렇게 상한가를 3번 연속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요,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한 27% 빠지면서 거의 하한가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 수급 상황으로 살펴보면 일단 외국인의 대량 매도세가 조금 나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투자 경고라는 이 딱지를 조금 달고 있기 때문에 수심도 많이 불안해진 상황에서 매도세가 많이 출회되고 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지금 고점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점에서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까지 조금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무상증자 효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네, 저는 사실 안타깝지만 도망가자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과거에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슈프리마 그룹에 있었고 물적 분할을 하게 된 종목입니다. 그동안 올랐었던 모습 자체가 사실은 무상증자였지 다른 이슈는 없었거든요. 보통은요, 투자자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무상증자다라고 단어만 나와도 호재로 인식해서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는 경향이 조금 큽니다. 근데 이 무상증자를 조금 까놓고 보면 이게 단순한 호재는 아니거든요. 일단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이익준비금 같은 자본 잉여금을 이 재원으로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새로운 주식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로 따지고 봤을 때 이 자본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전입되면서 이 재무제표상의 변화만 생기는 것이지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는 전혀 바뀌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자들 역시 주식수가 늘어나긴 합니다. 늘어나긴 하지만 그만큼 주가가 낮아집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무상증자를 받았을 때 내 계좌가 왜 이러지? 라고 조금 의문점이 많이 드시고 되게 많이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무상증자가 생기는 종목들은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정말 단순한 호재거리로 접근을 해서 나중에 이 계좌에 찍히는 금액, 내 포트폴리오에 찍히는 이 손실액을 보고, 손익금을 보고 되게 많이 놀라셔서 대응을 못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기업가치 달라지는 거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 단어만 듣고 이 욕심에 크게 매수세가 몰리는 거다라고 조금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도망가자 의견을 드리는 이유가 과거의 사례를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그동안 무상증자 기대감으로 또는 이 무상증자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만으로도 종목들이 크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거든요. 작년 한 6월, 7월쯤 특히 그때는 무상증자 테마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테마가 형성이 되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요. 뭐 도터스라든지 모아데이터, 공구음원, 그다음에 뭐 조강 ILI 이런 종목들을 보면요. 차트를 보시면 다들 권리락 이후에 정말 크게 내림세를 보이고 주가가 다시 한번 그냥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패턴이 조금 강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엑스페릭스 역시 그 흐름을 조금 같이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은 신고가 영역이라서 기술적으로도 사실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보유자분들께서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 저는 지금이라도 조금 매도가 현명하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에서는 도망가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엑스페릭스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조금 잡아드려야겠는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기업 가치 본질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무상증자가 그 이슈가 발생하기 전까지 가격이 조금 회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진입 매수가는 무상증자 이슈가 나왔던 전 차트를 살펴보면 거의 한 10,0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재진입하신다라는 관점에서를 보면 10,000원에서 재접근을 해주시고요.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9,3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12,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페릭스 만약에 재접근을 하신다면 무상증자 이슈가 있기 전인 가격대인 10,000원대 해보시고요. 그때 손절 라인을 조금 타이트하게 9,3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12,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보라티아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해 오면서 천일염 사재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러면서 품귀 현상과 관련해서 종목이 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좀 재료 소멸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종목들의 흐름이 그다지 좋지 못한데 이런 시각으로 판단을 해봐도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보라티아는요, 식자재를 수입하고 도소매 유통업체입니다. 뭐 파스타라든지 올리브 오일, 토마토 소스, 그리고 뭐 천일염까지 이 가공식품을 수입하고 유통하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건 바로 이 천일염이었죠. 이 일본의 도쿄전력의 올 여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있다라는 소식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만약에 이 해양이 오염이 된다면 방사능 소금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불안 심리가 대중들한테 조금 심하게 확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부들이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도 나도 이 천일염을 구하기 위해서, 이 소금을 구하기 위해서 사재기에 조금 많이 나섰었죠. 근데 이 천일염은 또 오래 보관을 하면 할수록 소금의 질이 조금 뛰어나서 미리 사놓으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겹쳐지면서 품귀 현상까지 벌어졌었습니다. 가격도 급등을 했었고요. 따라서 이 천일염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었죠. 보라티알뿐만 아니라 그때는 뭐 인상가라든지 생토식품, 신성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롤러코스터를 탔던 그런 이력이 있는데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까지 기준으로 한 8% 정도 조금 밀리는 모습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재료 소멸로 조금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라티아 말고도 다른 종목들, 다른 천일염 관련주들의 이 차트를 살펴보면 거의 고점을 찍고 롤러코스터 마냥 내려와서 좀 빠진 종목들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재료 소멸로 조금은 봐야 한다. 그리고 고점에 매물출회가 조금은 보이기도 하고 또 지금 이 수급 쪽으로도 살펴보면요.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보이기도 하고요. 한 달 사이에 부쩍 늘어난 이 기관의 매도세까지 조금 짚어볼 수 있겠는데 이런 매도세가 조금 보이면서 오늘 8% 정도 하락하는 아쉬운 모습 보이고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들이 조금 각별히 주의하시라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분들 각별하게 주의하면 좋겠다라고 이 종목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지금 시점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가격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일단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이 보라티아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저는 일단은 버티자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는 재료 소멸이다라고 말을 해놓고 왜 버텨야 하나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먼저 접근을 했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최근에 들어왔던 강한 거래량이라든지 강한 거래 대금을 보면 이 거래량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거래량 완전히 소멸되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소금 관련주, 다른 천일염 관련주들은 조금 위험하다고 살펴볼 수도 있는데 보라티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기술적으로 저는 힘이 상승 여력이 아직은 조금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 천일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사재기로 천일염 가격이 올랐는데 또 최근에 이슈인 게 또 장마입니다. 올 여름에 이렇게 장마가 길어지게 되면서 소금값 자체가 금값이 될 거라는 우려가 조금 번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소금의 가격도 1년 전이랑 비교하면 거의 30%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 또 최근 천일염 자체가 4월, 5월 많이 비가 와가지고 생산까지 줄어들었는데다가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괴담이 퍼지면서 사재기가 조금 급급했기 때문에 천일염 자체의 이 수요나 공급이 조금 원활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후쿠시마 이슈, 거기다가 장마의 변수, 그다음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상 한 번에 더 상승 여력이 조금 남아있다 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종목, 이 보라티알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버티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들고요. 현재가는 지금 한 19,700원 이하, 한 600원, 700원에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저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조금 잡아드리게 된다면요. 일단 한번 어저께 아래 꼬리를 달았던 부분, 19,000원 정도까지 한번 밀린다라고 하면 19,000원에서 조금 추가 매수를 조금 하시기를 권장드릴게요. 그래서 19,000원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전 고점 꼬리 부분이었던 27,0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8,000원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절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종목들, 특히 테마를 타고 있는 종목들은 재료가 소멸된다, 그래서 하락세를 산다라고 할 때 어느 정도 빠르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18,000원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라티알에 대해서는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이어서 살펴보면요. 추가 매수하신다면 19,000원에 해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전고점 부근이었던 27,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손절 라인 18,0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DYD를 구조해 볼 텐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엮여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에 오른 지 4개월 만에 지분을 대량 좀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이 소식 때문에 주가가 밀리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보면 될까요? 네, 사실 삼부토건도 그렇고 DYD도 그렇고 사실 기업의 컨디션 자체가 조금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냉정하게. 일단 DYD는요, 일단 화장품 업체입니다. 화장품 업체인데 갑자기 한 4개월 전에 삼부토건의 지분을 매입하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일단 국내 1호 건설사 이 삼부토건에 인수자금의 지급을 완료를 했고 그때 비율로 따졌을 때는 한 지분을 한 8% 넘게 보유를 하면서 단독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급등을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사실 DYD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도 2번이나 2연속으로 올라가주는 강한 상승 힘을 조금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재건 이후에는 다시 한번 내림세를 조금 보이다가 조금 주가가 계속 저는 롤러코스터를 조금 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돌연 이 삼부토건의 지분을 매입을 했었다가 이거를 다시 매각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사실 조금 불안했던 이 DYD와 삼부토건의 이런 플로우 자체가 다시 한번 매각을 했다라는 그런 이슈로 투자자들의 조금 불안감을 조금 고조시키기도 하고 또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의 매도세도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가 기준으로 한 8% 정도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삼부토건과 DYD의 이 결합 자체를 조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불안하다라는 이슈로 조금 많이 보시고 있고 계속해서 뭐 인상증자라든지 그런 안 좋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계속된 이 불안 심리가 자극이 되면서 오늘 한 8% 정도 마이너스가 보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가격 전략도 함께 제시를 해주세요. 네, 저는 사실 안타깝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은 기업에는 굳이 투자를 해야 하는지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DYD 같은 경우에는 도망가자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사실 DYD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질적으로 화장품 업체이기도 하고 지금 기준으로 삼부토건의 지분이 5%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의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어설픈 부분들이 있고 이 DYD 자체의 어떤 기업의 폭발적인 성장 이런 거는 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냉철하게 재무제표를 조금 분석을 해보자면 재무제표 자체가 조금 나이스한 재무제표는 아닙니다. 조금 불안한 유상증자가 언제든지 터질 수 있고 언제든지 재무적으로 조금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그런 재무 상태를 조금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DYD 같은 종목들은 우린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굳이 가져가실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으로도 지금 한 2,000원을 한번 돌파를 해줬다가 지금 한 1,400원, 현재가 기준으로 1,430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조금 급등했었다가 급락했었다가 많이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조금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 보시면 지금 주요 이평선들이죠. 5일선, 10일선, 21선을 모두 이탈을 해주는 조금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기도 했고 사실 추세적으로는 이게 상승할 수 있는 추세다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BYD가 앞으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조금 뉴스라든지 어떤 좋은 희소식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조금 가시적인 뉴스라든지 희소식은 조금 보이지 않고 불안한 재무제표라든지 불안한 이 기업들의 플로우를 봤을 때는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도망가자 의견이 조금 더 현명하다라는 판단하에 의견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격 전략을 조금 잡아드리자면요. 현재가 1,43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종목을 내가 나중에 재진입을 하겠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신다면 거의 한 1,200원 정도, 박스권 거의 하단까지 조금 떨어졌을 때 1,250원 정도에서 한 번은 트라이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때 손절가는 1,150원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그 박스권의 상단인 1,4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